2014년 1월 13일 전북 완주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완주군 소양면 시종리에 거주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30분경 그는 산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그를 목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는 같은 날 저녁 접수되었습니다. 수색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한 달 이상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그리고 주민 200여 명이 산과 들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입증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 발생 후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실종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전북 완주 70대 남성 실종 사건 마지막 행적 이후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아침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셨다.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마루에 앉아 계셨다. 오늘 산에 좀 다녀올까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너무 늦지 말고 해 다시 떨어지기 전에 내려오세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 대신 손을 흔드셨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아버지는 건강하셨다. 매주 한두 번은 뒷산에 오르시곤 했다. 산나무를 캐거나 그냥 산책을 즐기셨다.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오전 9시쯤 아버지는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계셨다. 배낭 안에는 물병과 간단한 간식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입던 검은색 점퍼에 등산화를 신으셨다. 이웃 할머니가 마당에서 아버지를 보셨다고 했다. 어디 가시나 했더니 산에 가신다고 하셨어. 할머니의 기억 속 아버지는 건강해 보였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등산로는 두 곳이었다. 하나는 마을 뒤편의 완만한 산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깊숙한 계곡 쪽 길이었다. 보통 2~3시간이면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였다. 오후 3시가 넘어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하셨다.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여닫으며 밖을 내다보셨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저녁 7시, 어머니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했다. 우리 영감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장님은 몇몇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곧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였다. 밤 9시부터 산 입구를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됐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헤집고 다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내 목소리는 산속으로 흩어져 갔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산속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수색대는 두 팀으로 나뉘어 움직였다. 한 팀은 평소 아버지가 자주 가던 길을 따라갔다. 다른 팀은 계곡 쪽 등산로를 수색했다. 밤새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새벽녘 지친 사람들은 잠시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리셨다. 어디 가신 걸까? 어디 계실까?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식을 들은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1월 14일 아침 일찍 경찰이 도착했다. 완주경찰서에서 파견된 수색팀이었다. 경찰은 아버지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담당 경찰관이 어머니께 물었다. 아주 건강하셨어요. 지병도 없었고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이웃 할머니는 아침에 본 아버지를 기억했다. 9시쯤 되었을 거예요. 산 쪽으로 가셨어요.
할머니의 증언 외에는 목격자가 없었다. 오전 10시부터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과 소방대원, 마을 주민 30여 명이 동원됐다. 수색 범위는 아버지가 자주 가던 두 등산로였다. 첫 번째 팀은 완만한 뒷산 코스를 수색했다. 두 번째 팀은 계곡 쪽 깊은 산길을 따라갔다. 세 번째 팀은 주변 도로와 마을 주변을 뒤졌다. 혹시 길을 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다. 계곡 쪽 등산로 입구에서 발자국이 보였다. 이 발자국이 실종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발자국은 등산로를 따라 약 1km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흔적이 끊어져 버렸다. 수색대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혔다. 주변 수풀과 계곡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성과는 없었다. 경찰은 다음 날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 사진을 보고 계셨다. 왜 그날 산에 가신 걸까? 어머니의 혼잣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튿날 수색은 더욱 확대되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상공에서 수색했다. 열화상 카메라로 산 전체를 스캔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포착되지 않았다. 지상 수색팀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구조견도 투입되었지만 냄새를 찾지 못했다. 1월 15일 날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다. 마을 주민 한 분이 경찰을 찾아왔다. 그날 밤늦게 산 쪽에서 불빛을 봤어요. 실종 당일 밤 10시쯤이었다고 했다. 손전등 같은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쳤다고 했다. 경찰은 그 지점을 다시 집중 수색했다. 불빛이 목격된 곳은 계곡 상류 지역이었다. 평소 아버지가 가시던 곳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다. 왜 그곳까지 가셨을까요? 나는 경찰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수색은 나흘째 접어들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1월 16일 되자 사건은 공식화되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다. 실종자 수색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경찰은 우리 집에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실종 전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형사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다.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다.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저녁도 잘 드셨고요. 아버지는 실종 전날 밤 일찍 주무셨다. 다음 날 산에 갈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민은 없었나요? 형사의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셨다. 특별한 빚이나 문제는 전혀 없었다. 가족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가족은 모두 원만한 관계였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셨다. 스스로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다. 경찰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가셨다. 아버지는 평소 산에 갈 때 전화를 안 가져가셨다.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늘 두고 가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색 범위는 반경 5km로 확대되었다. 인근 다른 마을까지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아버지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지였다. 혹시 이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했다. 며칠간 수십 건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대부분 오인이거나 잘못된 정보였다. 비슷하게 생긴 분을 봤는데 아니었어요. 허탕만 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경찰은 아버지가 갈 만한 모든 장소를 재점검했다. 평소 즐겨 가시던 약수터도 확인했다. 가끔 들르시던 친구 집도 방문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수색견이 다시 한번 투입되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옷가지를 냄새 추적에 사용했다. 개는 집에서 출발해 산 입구까지 갔다. 그리고 계곡 쪽 등산로로 향했다. 이전에 발자국이 발견된 그 길이었다. 하지만 1km 지점에서 개도 멈췄다. 더 이상 냄새를 추적할 수 없다는 신호였다.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색대장이 주변을 면밀히 살폈다. 그곳은 등산로가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었다. 한쪽은 정상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이었다. 다른 한쪽은 계곡 깊숙이 들어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쪽으로 가신 것일까? 경찰은 양쪽 모두 철저히 수색했다. 정상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흔적이 없었다. 계곡 쪽도 끝까지 내려가 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열흘이 지나자 수색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경찰은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도 매일 산을 헤맸다.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 2주가 지나면서 새로운 제보들이 들어왔다. 마을에서 5km 떨어진 곳의 주민이었다. 그날 오후에 노인 한 분을 봤어요. 제보자는 국도 옆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고 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등산화를 신고 계셨어요.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다고 기억했다. 경찰은 즉시 그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 주변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시간대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녹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관리 부실로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이었다. 다른 제보자는 반대편 지역에서 목격했다고 했다. 산 반대편 임도에서 노인을 봤어요.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다고 말했다. 두 제보는 시간과 장소가 모두 달랐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형사는 두 제보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첫 번째 제보자는 자신의 기억을 확신했다. 분명히 그 시간에 그곳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제보자도 마찬가지로 확신했다.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 두 명인가? 아니면 한쪽이 시간을 잘못 기억한 것인가? 경찰은 두 지역을 모두 수색하기로 했다. 한정된 인력을 나누어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3주째 되던 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인근 마을의 택시 기사였다. 그날 오후에 한 노인을 태웠던 것 같아요. 기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실종된 날과 비슷한 시기였다. 어디까지 태워다 드렸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산 근처였어요. 너무 모호한 정보였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경찰은 택시 회사의 운행 기록을 조회했다. 하지만 해당 날짜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다.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은 기록이 없었다. 단서는 계속 불완전하고 애매했다. 한편 산에서는 작은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등산로 옆 수풀에서 낡은 모자가 나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계곡 근처에서는 물병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것도 아버지가 가져간 것과 달랐다. 이 산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나 봐요. 수색대원의 말에 우리는 허탈했다.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언론의 관심도 줄었다. 처음에는 지역 뉴스에 자주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간간히 언급될 뿐이었다. 우리 가족만 여전히 산을 헤매고 있었다. 어머니는 날마다 산 입구에 나가셨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오실까? 기다림은 고통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히기로 했다. 인근 시군까지 협조 요청을 보냈다.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했다. 하지만 어디서도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불확실한 제보들만 쌓여갔을 뿐이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경찰은 수색 방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과연 산으로만 가신 게 맞을까요? 담당 형사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모든 수색은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명확한 단서는 하나도 없었다.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우리는 당황했다. 아버지는 분명 산에 간다고 하셨다. 이웃도 그렇게 증언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산에서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형사는 그동안의 수색 결과를 정리해 보였다. 발자국은 1km 지점에서 끊겼다.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견도 더 이상 냄새를 추적하지 못했다. 마치 그 지점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혹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을까요?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에서의 목격담이 있었다. 또 택시를 탔다는 제보도 있었다. 산에 가는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 수도.
하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셨다.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경찰은 치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에요. 정신이 아주 또렷하셨어요. 그래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인근 병원과 요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억을 잃은 노인이 발견되면 연락 달라고 했다. 마을 주변 CCTV를 다시 한번 분석했다. 실종 당일 마을을 벗어난 차량을 추적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영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CCTV 없는 길로 가셨거나 아니면 차량 안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었다. 추측만 난무할 뿐 확실한 건 없었다. 수색 범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산이 아닌 마을 밖을 중심으로 했다. 인근 도시의 터미널과 역을 확인했다. 실종 당일 CCTV 영상을 일일이 검토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한 가지를 발견했다. 전주 시내 한 버스 터미널의 영상이었다. 실종 다음 날 오전의 장면이었다. 아버지와 비슷한 체격의 노인이 보였다. 이분이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상을 아무리 확대해도 확인이 어려웠다. 옷차림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검은색 점퍼에 회색 모자였다. 하지만 그런 옷차림은 흔했다. 경찰은 그 노인의 동선을 추적했다. 터미널 안에서 잠시 서성이다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과연 이 사람이 아버지일까요? 우리는 반신반의했지만 희망을 가졌다. 경찰은 전주 시내 전체를 수색 범위에 넣었다. 하지만 도시는 너무 넓었고 사람은 많았다.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수색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달이 지나자 수색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경찰 인력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담당 형사 한 명이 가끔 연락을 할 뿐이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매일 산을 찾았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산 입구에 나가셨다. 오늘도 안 오시네, 오늘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로 약해져 갔다. 나와 형제들도 주말마다 수색을 계속했다. 이제는 우리끼리만 산을 헤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관심이 식어갔다.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겨울이 점점 깊어지면서 날씨도 혹독해졌다. 산은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이제 수색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경찰은 우리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는 분명 어딘가에 계실 텐데.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치셨다. 꿈에 자꾸 영감이 나타나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냥 멀리서 손을 흔들기만 하셨다고 했다. 뭐라고 말씀하려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석 달째 되던 날 작은 희망이 보였다. 어느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산속 오두막에서 이상한 흔적을 봤어요. 누군가 머물렀던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과 우리 가족은 즉시 그곳으로 갔다. 산속 깊은 곳에 낡은 오두막이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다. 오두막 안에는 담요와 빈 깡통이 있었다. 누군가 여기서 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없었다. 담요는 너무 낡아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깡통도 녹이 슬어 오래된 것 같았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경찰의 말에 우리는 다시 실망했다. 그저 등산객이나 산지기가 쓰던 곳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완주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다. 노숙자 중에 비슷한 분을 봤어요. 제보자는 사회복지사였다.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노인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키도 다르고 나이도 더 많아 보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허무했다. 네, 달이 지나자 언론은 완전히 잊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
실종자는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다. 경찰도 이제는 공식 수색을 중단했다. 민간 차원에서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스스로 찾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영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머니의 집착은 우리를 걱정하게 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혹은 어디선가 소식이라도 오기를. 하지만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었다. 5개월이 흘렀을 무렵이었다. 완전히 체념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경찰서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경찰서로 갔다. 제보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석 달 전 이 마을로 이사 왔다고 했다. 실종 전단지를 보고 생각난 게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쯤 후였다. 그는 집을 알아보러 이 동네에 왔었다. 저녁 무렵 산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고 했다. 검은색 승합차였는데 이상하게 서 있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비포장도로 입구였다. 일반 등산객들은 잘 가지 않는 길이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산직이나 일하는 사람이려니 했죠. 그런데 며칠 전 실종 전단지를 보고 기억났다. 그 시기와 장소가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경찰은 즉시 그 장소를 확인했다. 산 뒤편에 한적한 임도 입구였다. 여기가 맞습니다. 이 근처였어요. 제보자는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다. 경찰은 주변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2km를 올라갔다. 길 양옆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1시간쯤 수색하던 중 무언가 발견되었다. 길 옆 숲풀 속에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뭔가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검은색 천 조각이었다. 점퍼의 일부처럼 보였다. 혹시 실종자의 옷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다른 점퍼를 가져왔다. 천의 재질과 색상이 비슷해 보였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천 조각을 증거물로 채취했다. 더 깊이 수색하자 또 다른 흔적이 나타났다. 땅에 뭔가 끌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건 차량 바퀴 자국 같은데요. 하지만 5개월이나 지나 거의 지워진 상태였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최근에 이 길로 차가 다닌 적 있나요? 경찰은 마을 이장에게 물었다.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이 길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실종 당시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은 인근 마을의 CCTV를 다시 조회했다. 실종 당일부터 일주일간의 영상이었다. 검은색 승합차가 지나간 기록을 찾았다. 실종 이틀 후 늦은 밤 한 대가 포착되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이 흐릿해서 식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차종은 제보자의 증언과 일치했다. 이 차량을 추적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는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었다. 누군가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었다. 혹시 아버지께서 누구와 갈등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다. 조용히 사시던 평범한 분이었다. 그럼 왜 그 차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의문은 깊어졌지만 단서는 생겼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흔적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다. 천 조각과 차량 흔적이 발견된 후였다.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는 듯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의 차량 등록을 조회했다. 검은색 승합차 소유주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특별한 의심 대상은 나오지 않았다. 모두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는 또 허사가 되었다. 천 조각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옷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또다시 기다려야 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셨다고 했다.
영감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산 입구에 서였다고 했다.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가가려 하자 사라졌다고 하셨다. 우리는 어머니가 환각을 보신 게 아닐까 걱정했다. 너무 힘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보셨다고 했다. 며칠 후 마을 주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저녁에 산 쪽에서 사람 그림자를 봤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혹시 산속에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찰은 다시 한번 야간 수색을 실시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산 전체를 스캔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목격담은 계속 이어졌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였다. 마치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경찰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천 조각 감식 결과가 나왔다. 아버지의 점퍼와 같은 재질이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 수백 벌 팔렸습니다. 확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다. 그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다. 6개월이 지나자 수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더 이상 진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산에 나가셨다.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 믿음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셨다. 우리는 아버지 방을 그대로 두었다. 아버지의 옷도 그대로 걸어두었다.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가 산에 간다던 그날 아침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게 되기를. 하지만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다. 2014년 1월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이다. 완주의 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우리는 오늘도 산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4년 전북 완주 70대 남성 실종 사건. 마지막 행적 이후의 기록과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